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로 급등하고 코스피 지수도 장중 1400선마저 붕괴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점검회의를 잇따라 갖고 경제 안정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고교 평준화 이후 30년 넘게 유지되어온 서울 시내 고교의 학군 체제가 그동안의 11개에서 31개로 늘어나는 등 크게 바뀝니다. 검찰이 기업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유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환율이 1130원대를 넘어서고 주가는 장중 1400선이 무너지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됐습니다. 박지환 기자입니다. 9월 위기설은 없다는 정부의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이틀째 불안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환율은 1130원대를 넘어서고 주가는 장중 한때 코스피 지수 14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34원으로 거래를 마쳐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18원이나 올랐고 사흘간의 거래 기간 동안 52원 20전이나 급등했습니다.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한때 코스피 지수 1400선이 무너졌다가 1407.14로 거래를 마쳐 간신히 1400선은 지켰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의 유동성 위기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게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금리도 훌쩍 뛰었습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6.05%로 마감돼 한 달 만에 다시 6%대로 올라섰습니다.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주가 하락이 원화 가치와 채권값을 떨어뜨리고 이것이 다시 주가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주환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의 주재로 긴급 경제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9월 위기설 차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동수 1차관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가 폭락을 부리며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9월 위기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외환시장의 과다한 심리적 쏠림 현상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의 더타임즈는 어제 한국이 미국의 부실 모기지 업체인 페니메와 프레디맥 채권에 투자한 자금이 500억 달러나 돼서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고 국채 만기 도래도 9월에 집중돼 있어서 외환 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교 평준화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서울 시내 고교의 학군 체제가 크게 바뀝니다. 2018년도 고교 선택제 시행을 앞둔 사전 조치지만 학교 간 서열화가 고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승진 기자입니다. 현재 서울은 지역 교육청 단위로 11개 일반 학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울 시내 고교 학교군은 고교 평준화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왔지만 앞으로 고교 학군이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 일반 학군 11곳 외에 서울 전 지역을 단위로 하는 1개 단일 학군과 인접한 2개의 일반 학군을 묶은 19개 통합 학군이 새로 생깁니다. 강남 학군의 경우 인근의 강동, 동작, 성동, 중부 학군과 통합해 기존의 강남 학군, 강동 학군 외에 강남 강동 학군, 강남 동작 학군 등의 통합 학군을 새로 형성하게 됩니다. 학교 선택권 확대 정책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학교군을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련의 조치로서 이번에 행정 예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고교 선택제 시행을 위해 학군을 확대했다는 설명입니다. 고교 선택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울 전체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2단계에 걸쳐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최대 4곳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군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다음 달에 단계별 학생 배정 비율을 비롯해 2010학년도 신입생 최종 전형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학군 확대에 대해 교육계 일부에서는 명문고와 강남 지역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학교 간 서열화를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코스닥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 조사 일부는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도자기 설립자의 3세 김모 씨가 대표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 앤디코프에 조 씨가 투자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김 씨의 앤디코프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부사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오늘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장남의 부당소득공제와 산업인력공단 표적감사 의혹 등을 추궁했습니다. 민주당 백원호 의원은 대학원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지난 2002년 김 후보자의 장남이 미국에서 대학원비 700만 원을 공제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황식 후보자는 잘못을 시인하면서 공제액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내정되자마자 사돈이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이 전혀 지시한 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환경부가 출퇴근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선발된 공무원은 일주일에 이틀은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권영률 기자입니다. 환경부에서 일하는 김영민 사무관은 오늘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 송파구의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 사무관은 오전 9시에 업무 개시 보고를 한 뒤 수시로 사무실과 연락하며 하루 업무를 처리하고 오후 6시 업무 종료 보고로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재택근무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주로 정책 개발 업무라 업무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재택근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집에서 일을 하는 재택근무 대상자는 모두 41명, 5급 이하 직원 가운데 각 과에서 1명씩 선발해 일주일에 2번 재택근무를 허용한 것입니다. 환경부가 이 같은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고유가 시대 출퇴근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환경부가 앞장서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직원들의 출퇴근에 따른 연료 소비 절감과 CO2 배출 저감, 그리고 출퇴근 시간을 전략해서 직원들이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같은 재택근무 제도는 교통 혼잡 비용 절감과 환경오염 방지, 사무실 관리 비용 절약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허청이 객관적인 업무 성과 측정이 가능한 특허 심사관을 대상으로 이미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탄력근무제와 재택근무제 실시 여부를 다음 달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칫 느슨해질 수도 있는 업무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재택근무자가 인간관계와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재택근무 시범 운영 성과를 연말까지 평가한 뒤 내년에는 지방환경청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권영렬입니다. 검찰이 오늘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우려던 일본 의료법인의 국내 협력업체 N사의 대표 김모 씨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의 동생을 N사에 취업시켜서 월급 2,800만 원을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맥케인 상원 의원을 미국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하기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가 개막됐습니다. 허리케인 구스타브는 다행히 1등급으로 약화됐지만 비상사태로 전당대회는 부시 대통령의 연설이 취소되는 등 조촐하게 시작이 됐는데요. 공식적인 첫 일정으로 구스타브 이재민 구호기금 모금을 호소하게 됐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로 함께 가보시죠.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전당대회 개막을 공식 선언하면서 행사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의 연설이 취소되는 등 일정이 대폭 간소화됐고 단상에는 로라 부시와 신디 맥케인 여사가 나왔습니다. I would ask that each one of us commit to join together to aid those in need as quickly as possible. 맥케인은 오하이오주 구호센터에서 허리케인 피해자들을 위해 재난 구호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카트리나 늑장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던 부시 대통령과 차별을 두면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당대회가 열리는 세인트폴 앞에서는 대규모 반전 시위가 열렸습니다. 미 전역에서 모여든 약 10,000여 명의 각종 반전 시위단체. 시위대들은 여러 가지 복장을 입고 퍼포먼스를 행하며 경찰과 신경전을 펼치고 마차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6명의 시위대가 체포됐지만 시위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보안 요원들은 공화당의 전당대회 기간 중
이라크 전쟁 등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막 태국 총리는 정부 지지자와 반정부 시위대가 충돌하며 수도 방콕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친정부 시위대 수백 명이 정부 청사로 몰리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명은 총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대의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하며 군은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400여 명의 병력을 정부 청사 주변에 배치했는데요. 군이 강제 해산에 나설 경우 태국에는 심각한 유혈 충돌까지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에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3.9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